그럼 손님들 입장에서 그래요. 신년 운세를 봐도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게 막연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신년 운세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셔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요즘 또 신년 운세 또 시즌이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신년 운세를 진짜 이제 빡빡하게 많이 보실 텐데. 네.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이런 특별한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많아요. 이게 요즘 감독님 말대로 요즘에 시즌은 맞아요. 우리가 뭐 동지 넘어서부터 운이 바뀌기 때문에 동지달 넘어서부터 신년 운세들을 많이 보시고 춘 3월 전까지는 많이들 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한참 보고 있고 아직 신년 운세를 보시려고 또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한 3달 정도 지금 신년 운세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신년 운세가 아니라 신점을 보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신년 운세를 보러 와서 꼭 이 영적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성함, 네, 생년월일, 네, 고객님. 이러면서 이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올해 신년 운세 보시려고 접수하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올해 2026년 신년 운세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 치면서 방울 흔들면서 시작을 해요. 신년 운세를 얘기하고 있어. 1월달, 2월달, 3월달, 이제 12월달까지 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궁금하지도 않나 봐. 근데요, 선생님, 제가 신이 왔다는데요. 갑자기 이걸로 빠지는 거야. 선생님 제가 귀접을 하는데요. 선생님 제가 어디 가면 다 신을 받으라는데요. 선생님 제가 꿈에서 선녀를 봤는데요. 할머니가 방울을 줬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신년운세 본다면서요. 내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바꿔야 되나 신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신년운세라는 거를 보러 오는 게 결국은 1년 12달의 운기를 보려고 오신 건데 이런 신년운세를 보러 왔다가 갑자기 3000%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영적 문제가 아니어도 갑자기 1년 12달의 운을 보면서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러면 애초에 이 사람이 신년 운세로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년 12달의 운을 보려고 그렇게 내가 유튜브로 공지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걸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신년 운세를 보면서 갑자기 미래에 대해 남자친구를 얘기한다던가. 신년 운세를 보면서 갑자기 내 부모님을 물어본다던가. 신년 운세를 보면서 갑자기 자기의 어떤 금전운, 말년운, 노년운을 본다던가. 그럼 손님들 입장에서 그래요. 신년 운세를 봐도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게 막연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신년 운세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셔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윤도령이 왜 이렇게까지 공지를 하냐면 우리가 신년 운세를 보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으로 상담을 신청하는지를 제가 미리 사전에 다 체크를 하잖아요. 신년 운세인지 신점인지 체크를 하고 그것만큼 시간을 빼요. 우리가 신년운세 보는 시간과 신점을 보는 시간, 1인을 보는 시간, 2인 가족을 보려고 하는 시간, 뭐 궁합을 보는 시간 이런 걸 다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다르겠죠. 분명히 1인 신년 운세를 신청을 했는데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더 보려고 한다든지 갑자기 신년 운세가 아니라 막연하게 내 모든 사주를 다 보려고 갑자기 점사의 유형을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상담자 입장에서는 우리 내담자들을 봤을 때 좀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 일부러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그냥 온 김에 뽕을 뽑으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그런 고의성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상담을 해드리는 입장에서는 고충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1년 12달에 신년 운세를 보시려고 오시는 건지 신점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는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문제없이 상담을 이어가고 또 마무리 짓는 게 문제가 없이 좀 잘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애초에 이런 영적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운세 신청 자체나 신년 운세를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그냥 신점으로 신청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영적 문제도 2026년에 겪고 있는 거니까 혹은 겪었던 거니까 그걸 신년 운세로 접수를 해서 뭐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적 문제를 얘기를 하는 순간 2026년에 신년 운세 의미가 없어요. 왜? 영적 문제가 나오는 순간 주구장창 점사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그리고 팩트 중요한 거 영적 문제에 이 억압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운세 상담이라는 게 적용이 안 돼. 왜? 자, 예를 들게 신의 가물
혹은 신의 풍파, 퇴송, 빙의, 신내림 이런 영적 문제로 내가 당하고 있어. 혹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 그러면 이런 노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인정을 할 건데 이런 분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돼요. 그렇죠. 그거대로 흘러가질 않아. 내가 2026년에 3월에는 이렇게 될 거고 5월에는 이동이 있고 7월에는 사고수가 있습니다. 백날 떠들어봐라. 그 얘기 안 일어나요. 될 것도 꼬여버려. 계속 변수. 그쵸? 안 될 것도 일어나버리고 될 것도 꼬여버려. 변수가 많다는 뜻이야. 왜? 이 사람들은 내 팔자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외압적인 영적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막히고 꺾이고 풍파를 겪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무속인이 얘기해준 점사가 그거대로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신년 운세를 보면서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게 점사의 유형도 달라질 뿐더러 우리가 그걸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만한 상황의 개연성이 1도 없기 때문에 시간 낭비다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